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영덕에는 크고 작은 난개발 현장에 피해를 키우면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덕 울진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은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가봤더니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설에 이루어진 현장 바로 옆이나 아래가 많았습니다. 태풍 피해가 예고된 인재라는 얘기인데 한기민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 동해가 바라다 보이는 경북 영덕의 산 중턱에 펜션 한 동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짓고 있는 또 다른 펜션은 한쪽 모서리가 붕 떠 있어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태풍 미탁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공사 중인 건물 아래 집안이 뭉텅 쓸려 내려간 겁니다. 흘러내린 토사 수십 톤은 바로 아래 주유소 건물을 덮쳤고 주유소 사무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을 자다 가까스로 대피해 목숨을 건진 주유소 주인은 위험한 절개지에 어떻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도 분명히 위험한 거라고 다 생각하게 느끼는데 계속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피해 입는 우리는 억울해 죽겠고. 울진의 이 마을은 올해에도 태풍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망하는 건 마을 바로 위에 짓고 있는 골프장. 골프장이 워터 해저드를 만들면서 배수로를 마을 쪽으로 냈고 태풍으로 불어난 물이 배수로를 타고 마을을 덮쳤다는 겁니다. 이 물을 바로 동해 바다로 바로 내버리면 되는데 가둬놓은 물을 서북 쪽에 있는 자연불악을 통과해가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번에 작살난 겁니다. 공사업체는 폭우 탓만 합니다. 이번에 비가 600mm가 왔는데 뭐 어딘들 성했겠어요. 수해가 난 거는 뭐 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태풍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 무분별한 개발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는 해마다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울진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과 도로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력과 장비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회사가 최근 노조 간부를 강제로 인사 이동한 것과 관련해 노조원 무더기 징계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의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 노조 간부를 강제로 전출시킨 것은 단체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당사자를 상대로 면담을 3차례 실시했으며 직원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조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인사이동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국민이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 이상에 달하고 국내 원전 대다수가 인구 밀집도에 있어 세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인 원전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531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 1위는 고리원전으로 382만 명에 이르고 한울원전이 세계 3위, 한빛원전 4위, 월성원전이 7위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산자부에 이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감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정부 조사단 발표 전인 지난 3월 초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법률 자문 현황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로부터 포항 흥해는 흥해들이라 불리며 넓은 곡창지대를 자랑하는데요. 흥해들에서 농산일을 하며 불렀던 흥해농요시연회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나무꾼이 산을 오르며 부르는 지게 목발 소리입니다. 고단한 노동전에 힘을 북돋우는 행진곡의 느낌입니다. 경상도 민요 옹해야로 잘 알려진 보리 타작 소리입니다. 보리를 타작할 때 도리깨질을 하며 불렀으며 흥해에서는 옹해야 대신 에헤화이요라는 후렴구를 사용했습니다. 흥해 농요는 지금까지 채록된 포항 민요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고 또 흥에 넘칩니다. 흥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흥해의 어떤 그다음에 굉장히 흥겨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전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해 농요를 배우고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모임인 흥해 농요 보존회는 출범 2년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우리 농요 보존 식구들이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우장도 만들고 정말 이 행사가 볼거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는 12일 흥해농요 시연회에 이어 13일에는 흥해민요 자료집 출판 기념회와 전국 우리소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귀비고 프로젝트 포항 여성 기둥들전이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전시관에서 열리고 창작 오페라 신라향가 마담수로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2019 신라미술대전 수상작품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해 한국무용 써낸문 별이 된 연인이 포항시청 대잠홀 구절초 음악회가 경주 서학동 3층 석탑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궂은 날씨로 경주 신라문화제 일부 행사가 취소되거나 장소를 옮겨 열리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황성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캄보디아 무용단 공연과 베트남 후에이시 공연은 무대 바닥이 미끄러워 취소됐습니다. 또 가수 손아름 공연은 늦어졌고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인형극과 버스킹 공연 등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등 신라문화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통일전에서 제41회 통일 서원제를 열고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서원제는 헌화와 분향에 이어 통일 서원문 낭독, 통일 염원 박 터뜨리기, 우리의 소원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전은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아 1977년 건립됐으며 신라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문무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해 북상 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가을비가 땅을 적시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맑아지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겉옷이 필요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3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규슈 남단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겠고 동해 남부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공휴일인 수요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